식사들 하셨습니까? 이제 날이 많이 더워져서 하한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듯 합니다. 더우면 진짜 뜨겁게 달궈진 후라이팬 위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6월 중순이면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장마 후에는 습기로 인해서 더 뜨거워지니 이제 올 전반기 라이딩도 며칠 남지 않은 듯 합니다. 그나마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이때 좋은 곳, 멋진 곳으로 한 번 더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절대 사고가 나거나 다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에도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왜 대한민국 중년들은 할리에 열광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야기에서는 라이딩 중에 한 이야기라서 정리가 덜 된 느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듯 합니다. 전에는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와 편의성 위주로 이야기를 했고 결론은 네임밸류, 사운드, 감성의 메이커라는 결론을 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임밸류, 사운드, 감성 빼면 선택하기 어려운 메이커가 할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드웨어적인 편의성, 우수성은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통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동종의 다른 전자장비가 빵빵하게 채워진 여타의 오토바이에게 뒤처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진짜로 네임밸류라는 대표성과 사운드, 고동감이라는 감성 빼면 진짜 남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사운드도 이제는 법적인 제재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장점은 아닌 듯하고 진동도 이제는 할리 오토바이 자체에서 많이 줄여서 트윈캡 엔진부터 미러키 엔진이나 이제 나올 스트리밍 이글은 예전의 할리 사운드나 진동은 예전만은 못한 감성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오토바이 엔진 특성상 구조적 한계에서 오는 진동은 그래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는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는데 딱히 결론에 다다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오토바이에 대한 이미지, 특히 대배기량 오토바이의 상징성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젊은 시절 동경했던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반항적인 이미지, 할리 이런 거 아마도 우리 중년 남자의 청춘과 함께 했던 그런 추억의 물건이라는 것이죠. 추억의 카세트 녹음기, LP판은 없어진 지 오래됐지만은 할리는 살아있는 화석처럼 아직도 나오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환호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도 젊었을 때는 범접할 수 없는 초고가의 오토바이였는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성숙하고 안정된 중년은 마음만 먹으면 구입할 수 있는 가시권에 들어온 위시리스트 최고의 항목이라서 더욱 지나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 친구도 그랬고요. 위시리스트에 없던 분들은 그냥 최고의 오토바이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이미지를 찾아서 구입하는 경우도 많을 듯 하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명품 핸드백이나 명품 시계 구입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이런 것을 속된 표현으로 하차감이 좋다고 많이들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네임밸류도 무시를 못하죠. 오토바이 탄다면 할리를 탄다는 명사화된 이미지 또한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타는 벤츠 같은 이미지랄까요? 그러나 이제는 벤츠도 꼭 성공한 사람만 타는 것이 아닌 차가 된 것처럼 할리도 그런 대중화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고급 특정 무리만 타는 메이커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업계의 경쟁도 무시를 못하고요. 여러 도전도 있으니 경영진은 판매 확대와 영업이익이라는 성과를 무시를 못하거든요. 유럽 판매와 미국 판매가 무너지고 꼬꾸라져 가고 있는 요즘 할리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시장 트렌드도 아메리칸 크루저에서 어드벤처로 급변하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론은 고급 메이커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할 것이고 구매층 확대에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일반 소비자가 원하는 대중적인 제품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펜아메리카, 750 등 꾸준히 대중적인 제품을 내놓고 있고 이제는 350, 500cc급을 양산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산은 중국이 할 겁니다. 할리만큼 하차감이 좋은 오토바이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이 하차감 때문에 할리를 타시는 분이 꽤 될 겁니다. 만약 할리가 하차감이 없다면 지금보다 판매량이 절반 이상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고 크롬이 번쩍거리는 오토바이는 대부분 일반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죠. 오토바이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오토바이 볼륨감으로 배기량과 성능을 판단합니다. 크고 볼륨감이 있는 오토바이가 고성능이고 고배기량이라는 등가 원칙으로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어디를 가도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메이커가 할리를 모방하거나 비슷한 모양으로 디자인을 해서 출시를 하고 있죠.
할리하면 또 동네 할머니도 알죠. 예, 우리 어머니가 90 넘었는데도 제가 타는 오토바이는 다 할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오토바이 대명사가 할리 자체인 것이죠. 차는 벤츠, 오토바이는 할리, 액션캠은 고프로, 워커맨, 지퍼라이터, 봉고 트럭, 조미료는 미원, 다시다, 초코파이, 햇반 뭐 이런 것과 비슷하게 명사화된 것 같습니다. 할리의 편의성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프라이머리 휠의 구조에서 오는 부드러운 동력 전달성입니다. 사실 컴pen세터라는 부품 때문에 그런데 역할이 역토크를 방지하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역토크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스로틀 조작으로 생기는 울컥거림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슷한 구조는 혼다 슈퍼커브에도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슬리퍼 크러치가 개발되면서 타사 오토바이도 비슷한 성능을 내기 때문에 그리 크게 효용성은 없다고 판단되지만은 그래도 60, 70년대까지는 최고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참 오묘한 느낌인데 다른 오토바이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뭐 그런 운전 감각을 선사합니다. 스로틀을 갑작스럽게 비틀어도 오토바이가 튀어나가거나 엔진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울컥거리는 현상이 많이 없습니다. 다만 출력 손실은 약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오토바이 클러치웍이나 스로틀 조작이 미숙한 초보에게는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갑작스러운 클러치, 스로틀 조작으로 오토바이가 급발진하거나 라이딩 중에 발생하는 오토바이 울컥거림을 잡아줘서 확실히 주행 안정성이나 피로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또 일반 직결식 클러치는 스로틀을 계속 당기고 있어야 오토바이가 주행이 가능한데 할리는 그렇지 않고 스로틀을 개방했다 놓아도 속도가 줄지 않는 아주 독특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리가 달릴 때 부다닥 부다닥 하는 사운드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로틀을 당겼다 놓았다 다시 당겨도 주행이 가능하니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사운드도 연출이 가능한 것이죠. 요즘은 크루즈 컨트롤이 일반화되었지만은 2000년대 이전에는 오토바이에서는 그런 전자장비가 없던 시절에는 크루즈 컨트롤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같은 대륙을 달릴 때 하루종일 스로틀을 당기고 가면 당연히 엄청 힘들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 300km 이상을 달리기도 힘든데 하루 1000km 이상을 달리려면은 이런 장치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즘은 DCT 전자동 클러치와 능동형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되어 라이다로 차간 거리까지 유지하는 오토바이가 출시하는 시점에서는 크게 어필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데 한때 세상을 호령하는 시스템인 것은 확실합니다. 둘째, 고배기량에서 나오는 고토크 엔진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마력과 토크의 상관관계입니다. 토크 곱하기 RPM이 마력이라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는데 마력과 토크가 오토바이가 나가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마력은 뭐 지속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고 속도와 관련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토크는 순발력, 즉 치고 나가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스로틀을 열었을 때 오토바이가 튀어나가는 힘을 토크라고 하면 대충 이해하실 겁니다. 보통은 빠따감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주행하기 위해서는 토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토크가 초반에 몰려있냐 아니면 후반에 몰려있냐가 오토바이 주행 성격을 좌우합니다. 요즘은 전자식으로 엔진을 제어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후반까지 일정한 토크를 골고루 내는 차량들이 등장했지만은 예전 카브라터 엔진은 그런 것이 구현되기 힘들었기 때문에 메커니즘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고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이키드, 알차나 F차가 대부분 후반 토크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중요하지 않고 편안한 주행감을 중시하는 크루저나 투어러는 대부분 초반 토크가 강하게 세팅되어 있어서 클러치 실수에도 시동이 잘 꺼지지 않는 장점과 기어 변속을 자주 하지 않아도 언덕이나 평지를 잘 달리는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할리가 그런 대표적인 오토바이였습니다. 할리는 언덕에서 어지간히 클러치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은 시동이 잘 안 꺼지고 기어 변속도 그다지 하지 않아도 1500rpm만 넣으면 그냥 밀고 가죠. R차나 F차는 아이들링 RPM이 2000rpm 언저리인 것에 비하면은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속에서는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되죠. 할리는 3500rpm 언저리 이쪽 저쪽부터 토크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RPM이 올라갈수록 힘이 빠지는 느낌이 확연하게 듭니다. 150km까지 힘차게 치고 나가는데 160 넣으면은 힘이 빠져서 땡겨도 안 나가는 느낌이랄까? 뭐 뒤에서 누가 잡아 당기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현상이 엄청나게 이상했습니다. 가와사키 발칸 750도 120마일까지는 쭉쭉 나가는데 할리는 100마일만 넘으면 뻐벅거리고 오토바이가 힘들어하는 느낌이 강해서 정비샵에 물어보니 누가 할리를 100마일까지 땡기냐는 핀잔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결국은 동판 게스킷이 나가서 수리를 했죠. 결국 할리는 80마일 한 130km가 맞이 노선이구나 하고 타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리는 오토바이에 처음 입문하거나 오토바이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정말 쾌적한 라이딩이 가능한 최고의 오토바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로틀 조작이 미숙해도 벌컥거리지 않고 클러치 조작이 미숙해도 시동이 잘 안 꺼지고 편안한 정숙한 주행성을 선사하는 오토바이, 그게 할리죠. 오히려 마력이 높지 않아서 낮은 RPM이 마음의 안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고 RPM으로 방방 돌리는 오토바이는 확실히 오토바이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 면에서 할리는 장점이 많은 오토바이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확실히 대륙적인 아이덴티티가 남아있는 디자인과 사운드, 성능이 아직도 많은 이 가슴속에 있는 브랜드가 할리 같습니다. 한국 지역은 표고차, 곡선이 많아서 사실은 오토바이 타는데 쉬운 지형은 아닙니다. 그런데 할리는 그런 우리나라 지형에서 타기 아주 적당한 토크감과 승차감을 가진 오토바이입니다. 저 RPM 고토크 엔진으로 기어 변속을 자주 하지 않아도 적당히 주행이 가능한 엔진과 아주 물컹하고 푹신한 쇼바와 안장이 편안함을 제공하죠. 사실 이런 엔진과 쇼바는 약간의 한계가 넘어가면은 금방 털리는 성능이지만은 일반인들이 이런 한계를 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서 크게 불편해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오토바이가 할리인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아주 수려한 대륙적인 풍모의 외형과 부피감, 하차감까지 선사하니까 중년이 타기에는 딱 좋은 오토바이가 할리인지도 모릅니다. 욕망과 꿈과 현실이 아주 잘 반영한 오토바이가 할리라는 이야기가 되죠.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좋은 성능감과 디자인이 많이 나오는 고가 오토바이 시장에서 선택의 폭은 아주 넓습니다. 무엇인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 2% 부족한 할리보다 더 좋은 오토바이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는 판매량이 말해주고 있죠. 할리 판매량이 이제는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골드윅이나 BMW 판매량이 할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도 성능적, 기능적 면에서도 할리를 압도하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감성에만 의지한 마케팅을 하는 한계의 끝이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도 할리는 무엇인가 끌리는 것이 있는 매력적인 메이커라는 점은 분명한 듯합니다. 매력도 충분하고 단점도 명확한 메이커지만은 오토바이 역사에 한 획을 긋고 대중의 사랑을 받은 메이커라는 점은 부인을 못할 겁니다. 오늘은 할리를 알아봤습니다. 이는 아주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린 것으로 공감하지 못할 내용도 있습니다. 또 중년의 나이에 이제 막 오토바이 입문하신 분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무조건 할리를 추종하고 꿈꾸신 분들은 한 번은 경험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고 오토바이에 대한 이해력이 넓어진다면은 일부는 할리의 아쉬운 점 때문에 할리를 떠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는 어떤 오토바이를 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변이나 기초하는 분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결론은 적당히 즐기고 라이딩을 위해서는 본인에게 맞는 기종을 선택을 잘 하셔야 실망감을 느끼지 않고 오래 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리가 절대 끝판왕도 아니고요. 즐거운 라이딩을 위해서는 오토바이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기종을 찾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많이 타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워낙 오토바이가 고가라 그렇게 막 타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죠. 그리고 초보 단계에서는 어떤 오토바이를 시승해도 다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시승도 해보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저배기량으로 실력을 키우시고 고가 오토바이로 넘어가시면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늘은 다음 시승하는 것은 초보 때와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모델이 정확하게 내게 맞는 모델인지를 금방 알 수 있죠. 어쨌든 좋은 선택하셔서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